음, 어, 지금 혼자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어색한데, 아까 이제 이번 달 강의하는데 이제 어, 몇몇 분들이 오셔가지고 적은 수라서 이제 좀 이렇게 뭐라 표현해야지? 질의응답 위주로만 하다가 강의를 녹화를 안 하고 이제 따로 이번 달 강의를 따로 이제 혼자서 제가 다 끝나고 녹화를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본 거라서 좀 어색하고 어색하고 좀 그런데 또 다른 기분으로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가지고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 달은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어, 자아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도 사실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자아가 자아나 에고나 뭐 우리가 마음 공부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해본 적은 없는데 어찌됐든 저찌됐든 우리가 뭐 마음 공부한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자아 그것이 이제 우리 실상을 가로막는 어떤 안경 같은 어떤 장애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저도 뭐 얘기를 해보자 해서 했는데 무엇인가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엇이다 이런 답은 잘 생각 안 나고 저의 경험을 비추어 봐서 뭐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별심을 내려놔야 된다, 뭐 내려놔야 된다, 뭐 그렇게 하는데 저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은 그렇게 내려놔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이 자아를 내려놔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는 뭐가 없었거든요.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게 아니고 저는 일단은 뭐 가끔 얘기했지만 그렇게 관심을 두진 않아,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이 자아나 분별심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게 어찌됐든 저찌됐든 그냥 저는 제가 되어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면 된다는 이해가 있어서 계속 그렇게 만나왔고 단지 그거에만 오직 하나의 마음으로 내가 지금 되어 있는 모습을 만나자 지금 되어 있는 모습을 만나자 뭐 이렇게 그렇게만 해왔고 이제 돌이켜보고 이제 이해해보면은 그러면서 제가 저 자신의 개인적인 자아 부분, 어떤 에고라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좀 힘을 잃어가는 경향이 저도 몰랐지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제가 이해하는 어떤 우리의 자아나 에고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것도 있는 그대로거든요. 뭐 에고나 자아도 자기가 되어 있는 모습이 일단 분리돼 있고 한 개인으로 여겨지고 이 세상의 중심으로 있는 한 개인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감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 패턴은 나는 뭐 했어, 나는 뭐 했어 이런 대화, 일상 대화든 어떤 행동 패턴이든 있는 그대로 되어 있는 모습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또 제가 발견한 것 아니면 이해한 것은 어떤 외부적인 어떤 에너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스스로 자족할 수 없는 성향이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 이제 자족할 수 있진 않아요. 그냥 분리되어 있고 따로 떨어져 있는 어떤 한 개인이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을 얘기해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항상 미래가 필요해요. 어떤 그런 의미에서는. 미래에 어떤 목표가 있어야지 삶의 의미를 가지는 성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미래를 추구하게 되는 이런 모든 성향을 있는 그대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아나 분리된 자아가 어, 하는 어떤 행위적인 측면, 어떤 패턴을 보면은 그게 있는 그대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패턴이 우리가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어떤 그런 비슷한 패턴들이 다 있거든요. 어떤 그런 분리된 개인으로서의 비슷한 패턴? 그런 것들을 보면은 나쁘다, 뭐 잘못됐다, 뭐 내려놔야 된다 이게 아니고 그것도 있는 그대로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관심을 안 가졌던 게 의도적인 건 아니었지만 그런 것들이 그냥 나는
내가 에고가 어디 있고 자아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되어 있는 모습, 그 패턴, 불안한 패턴, 뭐 화가 많이 올라올 때 화가 날 때 패턴, 그 패턴대로 있는 그대로 존재함으로써 제가 이야기하기로는 그 패턴이 저절로 뭐 어떤 부분은 오래 패턴화된 것들, 오래 패턴화된 것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되게 약해지거나 또 어떤 부분들은 사라진 부분도 있고 이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다른 식으로 한번 표현하면 어떤 개인화된 패턴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아를 표현해보면 그 특정 패턴이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 다르겠지만 그 패턴과 어떤 프로그램, 습관된 대로 우리는 이제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거를 흔히 표현하는 식으로 어, 매 순간 자기가 있는 그대로 되어 있는 모습대로 존재하라, 뭐 존재하면 된다, 내 맡겨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든 이해는 뭐 이런 표현을 해도 되나? 뭐, 이 자아나 에고 이제 장애라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 진리로 가는 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각각에 되어 있는 나의 자아의 모습, 뭐 짜증나는 나의 자아, 아니면 멍청한 나의 자아, 혼란스러운 나의 자아의 모습. 모든 모습이 진리로 가는 문이 될 수 있거든요. 음. 그리고 종국에는 저도 이제 경험해 가고 있지만은 이 자아가 힘이 패턴이 그게 점점 힘을 잃어가고 지치고 약해지면은 어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단지 몸과 자아와 동일시하던 성향이 아닌 설명할 수 없는 무엇, 음, 진짜 자신, 진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알미나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그러다 보면 뭔가 있는 거 뭔가 있다 이런 감 이렇게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의도적으로 뭐 없애거나 내려놓거나 하는 게 아닌 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어떤 자기가 되어 있는 상태든 그게 자아든 에고가 뭔지 모르든 에고든 뭐 같은 그걸 떠나서 존중이 필요하거든. 지금 되어 있는 모습. 존중한다 그래서 뭐 말로 존중합니다 이게 아니고 자기가 되어 있는 행동 패턴 아니면 그 모습대로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 그걸 이름하여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만난다, 사랑한다 표현하는데 그런 식의 하면 이제 이게 아까 질의응답에서 이제 얘기 나온 부분인데 행동을 바꾸려고 하면 힘들어요. 막 이렇게 게으른 행동을 바꾸고 고치고 하지 않고 그 게으른 사람의 패턴이 있잖아요. 그 게으름의 패턴을 있는 그대로 경험해주고 그 감정 단지 이제 지능답에서 나온 것처럼 이해하고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걸로 낱낱이 만나가는 그걸 만나감으로써 그 게으름의 어떤 에너지 그것이 저절로 이제 이런 순환 속에서 이제 뭐 패턴이 좀 약해지거나 사라져 간다고 하면 그 순환 속에서 그런 행동을 하라고 그래도 안 하거든요. 있는 그대로 듯이. 그러니까 게으르다 해서 뭐 더 나쁘다, 아니면 안 좋다 뭐 이런다기보다는 저절로 그런 패턴화된 어떤 에너지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성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또 그게 저절로 순한 뭐 도덕경에 나온 것처럼 반자지동 반드시 돌이킨다는 것처럼 돌이키면은 게으른 행동을 안 하려고 해도 내가 성실 안 하려고 해도 뭔가를 하게 되고 그런 게 있거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좀 오래 기다려 주거나 그것과 함께 하기보다는 어떤 행동을 고치려 하거나 아니면 이해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게으름이든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게으름이든 뭐 어떤 짜증, 뭐 불안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그 감정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행동이나 어떤 부분을 이해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성향 때문에 이제 계속 난 오랫동안 이렇게 했는데 왜 난 똑같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 그래서 뭐 에고가 어떻다 저떻다 정의를 내릴 수는 없고 저는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분리된 개인 그렇게 이해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밖에서 구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게 밖에서 우리가 인간의 눈이 기본적으로 밖을 본다 그러듯이 이 자아 자체만으로는 자족할 수 없는 그런 성질이라서 어떻게든 뭔가 밖에 뭔가를 통해서 뭔가 자기를 채우려 하고
우리 인간의 패턴인데, 어, 밖에서 뭔가를 또 구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눈이 밖에 가 있고, 밖에서 이제 표현해보면, 경험의 주체가 경험의 대상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고, 경험의 주체, 경험의 대상, 이원성이잖아요. 그런 이원성 속에서, 그 많은 경험 속에서 내가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어떻게 해야지,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눈이 밖에 가 있고, 또 항상 또 자기 스스로는, 제가 느낀 거는 많이 굶주려 있기 때문에, 배고픈 늑대 같은 굶주려 있기 때문에 결핍이라 표현하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채우려고 해요, 계속. 밖에서 뭘 책을 통해서든, 관계를 통해서든, 뭐 어떤 것을 통해서 이렇게 무언가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공부라고 하면 이런 우리가 가진 자아나 아이고 성향이 보통 그러기 때문에 돌이켜라, 뭐 안을 봐라, 자기 자신으로 돌이켜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기본적인 성향 자체만으로 놔두면 기본적으로 밖을 탐구하고 밖을 구하고 밖을 끊임없이 들쑤시고 다니면서 뭔가 밖에서 나의 완전함이나 자족함이나 그걸 찾으려는 성향을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제 공부라고 치면은 그거 있는 그대로 보지만은 그거를 좀 가둔다고 표현하면 그럴 수 있어요. 가둔다? 응. 어딘가 15도 보면은 이제 황소 그림이 나오는 거 보면은 황소가 우리의 자아라고 표현하면 황소가 뭐 어딘가 들이받고 돌진하고 밖으로 도망가려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황소를 놔두면은 밖으로 막 도망가잖아요. 도망가고 그 그림에서는 이제 고삐를 잡는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제 다르게 표현해 보고 울타리를 친다 그러면 울타리를 치지 않으면은 황소가 계속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그러거든요. 잘못하면 주인도 들이받고 막 그러는데 밖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뭐 밖을 자꾸 탐구하러 다니는데 그걸 울타리를 딱 쳐서 딱 막아버리면은 소 입장에서는 이제 그 시브드 표현은 고삐를 이제 딱 잡는다 표현하는데 그거를 이제 답답하거든요. 답답해. 그 당시에는 이제 그때 당시 뭐 그런 이해 속에서는 자기 자신을 개인으로 여길 때라고 보지만은 그 황소 어떤 자아 아니면 우리 인간의 에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답답해하고 막 답답해하고 빨리 벗어나려고 그러고 이대로 있으면 죽을 것 같고 이거 뭔가 밖에서 뭔가를 얻어서 내 자신을 채워야 되고 만져내야 되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은 어떤 힘든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거기서 그 울타리를 딱 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울타리에서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게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흔히 보통 그러거든요. 그거 이제 우리 일상 용어로 치면 이제 회피할 구멍을 만들어 놔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계속 뭐라 해야 되죠? 빠져나갈 수 있게 하고 숨을 쉬 이대로 울타리가 다 막힌 채로 있으면 숨도 막히고 죽을 것 같아. 근데 그 구멍을 싹 뚫으면 숨을 쉬거든요. 우리가 흔히 표현하면 절로 간다, 저기로 간다. 지금 여기에서 저기로 간다. 이렇게 해서 저기에는 뭔가 숨 쉴 것 같고 살 것 같아요. 소 입장에서 보면 저 지금 울타리 제가 소라 그러면 울타리가 쳐져 있으니까 답답해. 나는 빨리 저로 살러 갈래 하고 구멍 뚫린 대로 이제 가서 그러니까 그거 자체만 보면 소는 자기 본능대로 움직이거든. 구멍 뚫려 있으니까 나가는 거죠. 나가서 막 다른 외부적인 것으로 자기네 어떤 안전함, 어떤 결핍감 뭐 그런 걸 채우려고 하는 그런데 이제 완전히 막힌 상태로 좀 있어 보면 그 속에 있어 보면은 답답하고 힘들고 이게 맞나? 뭐 혼란스럽기도 한데 거기서 이제 어떤 질적 변화, 어떤 이해의 전환이 이제 오거든요. 음. 뭐 에고 일단 이거는 이제 제가 안 맞는 것 같아. 얘기하면서도 너도 뭐 어딨지 막 이런 생각도 하여튼 그걸 떠나서 하여튼 그렇게 가둬 놓으면 음, 그걸 이제 가둬 놓는다 표현한 거는 지금 자신으로 눈을 돌이키는 거거든요. 지금 자신을 돌이키고 지금 되어 있는 모습 말고 다른 다른 모습을 원해서 절로 가거나 이 아니고 딱 막아 놓으면 이제 거기서 조금 있어 보면 알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소가 아니면 뭐 우리 자신이라 표현하고
그래도 뭐 하여튼 우리 자신이 그런 거를 잠깐이라도 안 하고 이제 뭔가 다른 쪽으로, 밖으로 구하는 쪽으로 구멍을 열어두고 그렇게 하고 여기저기 이제 들쑤시고 다니는 표현을 해보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아까 질의응답에 나온 것처럼 책도 보고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오락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어디 찾아다니고 늘 이제 밖으로만 다니다 보면 잠깐은 이제 편하죠. 이제 좀 실망하네. 아우 이래들 있으니까 죽을 거고 답답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작은 차이가 거기서 울타리를 막았을 때 정말 내가 여기서 있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이면 답답하든 혼란스럽든 여기서 내가 온전히 답답해 오리라 온전히 혼란스러워 보리라 그 마음이 있어 보면은 제가 이야기로는 이 자아랄까 에고랄까 힘이 약해지거든요. 에너지 공급이 막힌 거잖아요 울타리. 그리고 밖에 있는 풀 그게 생명의 풀로 보여요 밖에. 저것만 먹으면 소가 살 것 같아. 안에 있는 풀은 막 다 마른 것 같고 여기 죽을 것 같은데 거기 있으면 당연히 이제 힘을 잃죠. 소가 음메 음메 들이받을 힘도 없고 아이고 울타리를 밖으로 벗어날 힘도 없으면 힘이 빠진단 말이에요. 힘이 빠지면은 더 좋은 건데 역설적으로 더 좋은 거거든요. 힘이 빠지고 뭔가 지치고 뭐 좀 이런 힘이 좋은데 힘이 많이 남아있을 땐 다시 또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힘이 빠져 있거나 아니면은 여러 번 밖을 나갔는데 진짜 뭐 이것저것 다 잡아왔을 거 아니에요. 이쪽 풀도 먹어보고 저쪽 풀도 먹어보고 저쪽 목장에도 가보고 저쪽 목장에 가보고 많이 가본 소들은 알아요. 이거 답 이게 답이 아니다. 뭐 아니면 이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난다 이런 거 아니까 이제 그런 소나 뭐 지친 소나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어 이제 가다 놓으면은 솔직히 이제 나중에 가두지 않아도 그걸 처음에는 이제 뭐 좀 저 같은 경우는 실험의 형태로 가둔 거고 한 달 동안은 이제 벗어나지 말자 해서 불안이면 불안만 만나자 해서 저는 이제 제 소를 비유하면 안정감이라는 저 목장을 미래에 있는 목장이다. 하여튼 저기만 가면 내가 안정적일 수 될 수 있을 텐데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제가 이야기로는 그렇게 오래 해봤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돌이킨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네트워크가 불안정해가지고 아까 전에도 질의응답만 했던 것도 이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좀 그런데 녹화는 아마 되고 있을 거예요. 조금 불안정하더라도 다시 해보면 이제 안정감을 구하진 않는데 어, 여러분들이 아마 녹화 끝나고 제가 올리면 보일 텐데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화면이 저번에도 한번 그랬었는데 그래도 이제 아까 토토님 얘기로는 말도 나오고 화면도 다 들린다 이러니까 이렇게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고 저도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어색하긴 해요. 뭐 소니, 에고니 그렇게 표현하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그렇게 또 어떤 의미로 안 어색한 게 옛날에는 저도 저 자신 개인을 완전히 동일시해가지고 음, 나다 그러니까 뭐 좀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건 좀 아니니까 이 개인 서정만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동의시가 조금 없으니까 이게 어떤 역할이나 어떤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 이해가 들더라고.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는 기본적으로 밖으로 찾는구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집착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이해가 들더라고요. 집착을 좋아하는구나. 우리는 집착 안 해야지 뭐 집착을 보통 집착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든 뭐 긍정적으로 보든 그렇게 보는데 일단 제가 이해한 저 자신의 자아는 집착을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집착이 있어야지만 안정적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게 돈에 대한 집착이든 사람에 대한 관계에 대한 집착이든 아까 표현한 그 소속감, 어떤 집단에 대한 저게 의존성이나 집착이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아이 그러지 마, 뭐 집착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생존 본능처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소속되지 않고 그 마치 우리 사회에서는 왕따나 뭐 아니면 고립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경향도 있으니까 그걸 극도로 두려워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좀 본능적으로 뭔가를 집착을 하고 뭔가를 자주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안전하겠지. 그게 진실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오랫동안 습이 들어왔다는 식으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랫동안 저 같은 경우는 집착이라고 하기도 하고 매달리는 경향, 어떤 거에 대한 어떤 대상에 매달리는 경향, 그게 이제 소속된 어떤 뭐 저 같은 경우 도덕경 모임일 수도 있고 뭐 매달리고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안 놓으려고 그러고 그런 경향이 그런 경향을 이제 잘 살펴보고 이해가 드는 부분이 살려고 그랬구나. 아, 이게 사는 거라 생각했구나 하고 그렇게 매달리고 집착하고 그리고 이제 간접적으로 TV나 뭐 영화에서 본 그 집착하는 어떤 경향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집착을 하는 경향이 나는 좀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판단으로 봤을 때, 집착이 많아, 집착 싫어, 이렇게 하지만 그 집착하는 그 경향 측면 그 있는 그대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야지만 그것을 상실하지 않고 그런 이해가 있으니까 그렇게 막 집착하겠다는 이해도 들고 저도 어, 무의식적으로 그런다는 이해가 들더라고.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한테 집착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전화를 자주 하면 이 관계가 돈독해지겠지. 자주 보면, 자주 만나면, 자주 접하면 뭐 이렇게 해서 관계를 오래 좀 끈끈하게 되려면은 뭐 자주 연락해야 된다, 자주 만나야 된다. 뭐 연인 사이도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그렇게 집착을 해야지 이거 상실이 안 된다. 이렇게 어떤 두려움과 연관된 게 있으니까 계속 집착을 하게 되고 근데 또 사회적으로 들은 건 집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안 좋다 뭐 그러니까 집착하는 자신에 대한 판단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자기는 무의식적으로 집착을 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사회적이나 왕공무관념에서는 집착하지 마라, 집착을 놓아라, 집착을 내려놓아라 뭐 그러니까 이제 상충되는 거예요. 자기 행동이랑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행동이랑 상충돼서 집착을 내려놔야 되는데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것도 그런 것처럼. 근데 좀 다르게 본다면은 정말로 이제 그런 이해가 들진 않더라도 이 도반이 하는 얘기를 듣고, 저는 하여튼 제가 집착을 많이 해서 뭐 많이 매달리고 많이 의존적인 면이 있어서 느껴지는 거는 분리된 내 자신, 한 개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이게 더 좋은 거야, 이게 안전한 거야 라는 마음을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더라고. 그래 뭔가 어딘가 외적인 거, 뭐 그게 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관계가 될 수 있는 거고, 제일 흔한 게 이제 사람, 아니면 그게 이제 마공무 측면에서 미래에 있는 깨달음이나 저 깨달음만 얻으면 내가 어 그것도 분리돼 있는 거잖아요. 저 깨달음만 얻으면 내 이 불안한 게 아니고 뭔가 안정감. 뭐 깨달음은 뭐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는지 몰라도 그 안정감 얻을 수 있겠지라고 하고 그 있는 그대로 이런 패턴이나 구조를 보면은 이런 요구는 이제 안 할 거 아니에요. 집착을 내려놔라, 집착하지 마라. 이런 요구는 안 하고, 그거를 있는 그대로 집착을 만날 수 있지 않나. 일단, 제가 이야기한 그 문이거든요. 집착이 올라오면, 그걸 있는 그대로 내맡긴다는 측면에서 만날 수 있거든요. 있는 그대로 집착하는 성향, 매달리는 성향, 아니면 늘 밖을 구하는 성향을, 뭐, 안을 봐라 그래서, 뭐, 이렇게 또 판단을 하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밖을 봤네 판단하는 뜻이 아니고, 이제 조금씩 돌이키라는 건데, 왜냐하면 밖을 그렇게 늘 나다녀도 일단은 그 정말로 효과도 없고, 일시적으로 이제 잠깐 목만 축일 수 있지만, 어, 영원한 샘물, 그 성경에 나오는 영원한 어떤 안식처, 그거는 지금 자기가 되어 있는 모습 그대로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돌이켜야지 어떤 밖으로 가는 이 성향 자체를 판단해서 고치라는 뜻은 아닙니다. 돌이키라는 거랑 고치는 건 틀립니다. 돌이켜라랑 고쳐라는 틀린데, 예, 또 그런 성향이 또 중간중간에 일어나면, 두 가지 맥락을 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돌이킬 때는, 돌이켜서 만나고 있을 때도 있는데, 갑자기 내가 뭔가 밖에서 뭔가 구하는 성향이 많아지고, 집착이 심해지고, 의존하게 되고,
뭐 그런 저의 경우죠.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비난이나 판단으로 이렇게 공부를 잘 해가다가 왜 다시 또 집착하나, 다시 바꿀 보나. 저도 그런 판단하는 시기가 꽤 오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맥락을 둘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돌이킬 때 만나다가 그런 성향이 일어나고 그런 집착이 일어나고 그런 운전성이 일어나는 거를, 그래, 인간이 가진 어떤 자아나 측면에서 보면 늘 밖으로 구하는 식으로 프로그램돼 있거든요.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구조화돼 있고, 분리돼 있고, 그러니까 그 에너지나 어떤 자기의 안정감을 외부에서 구하는 성향이 아주 인간 역사를 보면 오래돼 있잖아요. 음, 조금만 생각해 봐도, 지금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실상은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만나는 데가 아니고, 항상 이 인간 삶을 봐도 밖에 다 있잖아요. 밖에 뭐, 어떤 장소, 성스러운 장소나 어떤 성스러운 개인이 뭐 눈 떴다 아니면 깨달았다 그래갖고 그거 찾아가고 항상 밖에 가 있는 그 성향을 우린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많이 볼 수 있거든. 그런 성향은 그대로 하라 뭐 이런 합리화가 아니고 어, 그런 성향이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이해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만나가면은 그런 성향이 다시 나온다 그래도 다시 돌이키고 이렇게 하면서 좀 교정해 간다 표현하고 아니면 조금씩 조금씩 이 습관이 훈습해 간다 이런 표현하면은 이원적으로 이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우리 자신을 만나가고 아니면 우리 자신의 자아 어떤 에고 그걸 어떤 이해하는 측면 존중하는 측면에서 아 너는 항상 밖을 구하는구나 아니면 너 자신 스스로는 자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의존하는구나 이런 이해가 있으면은 그 의존성이나 어떤 거에 대해서 뭐 어떤 거에 저 같은 경우 막 집착을 심하게 하고 나도 모르게 그냥 중독되고 막 이런 경향을 조금을 만날 수 있는 어, 어떤 문제나 장애가 아닌 만나려는 마음, 내맡기려는 마음 그 관점에서는 이거 문이거든요. 모든 문제가 문이거든요. 집착, 중독, 의존성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문이에요. 진리로 가는 문, 어, 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고라 표현하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에고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경험하고 내맡길 수 있다면은 이거는 진리로 가는 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에 우리가 진리로 가는 문이 항상 열려 있고 그 기회의 눈앞에 항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원적인 측면, 에고니 참나는 이래갖고 이런 방식, 에고는 없어고 참나가 생긴 이런 방식이면은 항상 그것도 미래가 있잖아. 에고 참나 뭐 이런 식의 하니까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그 모든 문제가 문이거든. 그 문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거를 내맡기고 저항을 포기하는 거냐 아니면 저항하느냐 그 단순한 차이 두 가지 그 선택의 차이인데 저항하냐 아니면 회피하고 뭐 회피할 수도 있거든요. 회피하다가도 이제 다시 안으로 돌이키고 소가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단지 관념적인 측면에서 에고가 아닌 실제 현실에서 이제 제가 이해하는 에고 자아는 기본적으로 집착과 중독의 어떤 핵심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야지 자기가 개인으로서 존재할 수 있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가장 최근에 많이 느꼈던 거는 끊임없이 재미와 감각을 추구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내 존재가 사라진다. 는 두려움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 재미나 짜릿한 쾌감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걸 얻지 않으면 마치 죽을 것 같이 매달리는 그 성향이 그런 게 너무 현실적으로 저 삶에서 있더라고요. 판단의 측면에서는 공부 이렇게 오래 했는데 왜 아직도 집착이 더 세냐? 왜 이렇게 중독되고 매달리냐라고 측면할 수 있지만 또 기회 측면에서 봐서는 어떤 뿌리 깊은 어떤 핵심적인 측면, 어떤 집착하는 중독되는 그런 측면을 내맡기라고 이제 올라온 걸로 저는 지금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이제 겉으로만 봐서는,
공부 잘 되다가 저 안 좋아졌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뿌리 깊게 있는, 자기 자신조차도 이제 억압해 놨던, 아니 몰랐던 그런 것들을 이제 만나가라고 그렇게 다시 올라왔고, 제가 최근에 이제 만나가면서 느낀 거는, 어, 집착의 핵심이구나. 아니면 이게 중독될 수밖에 없는 성향이 인간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구나. 아니면 뭐 분리됐으니까 외부에서 뭔가를 구하는구나. 이런 이해가 실제적인 어떤 경험적으로 많이 들고, 실제로 저는 이제 아까 뭐 지령답에서 표현했지만 잘 매달리고 잘 집착하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최근에 같은 경우는 괜찮아 하고 좀 덮은 거죠. 그거를 집착해도 괜찮아 하고 덮은 거지. 그걸 진심으로 내맡기려는 마음보다는 그냥 좀 괜찮아. 뭐, 쉬어도 돼. 요렇게 했지. 내 맡기려는 집착하는 그 성향, 매달리려는 성향, 끊임없이 뭔가 재미나 강박을 추구하는 그 성향을, 내 맡기려는 마음은 좀 없어서 이제 공부를 좀 더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아까 이제 다른 분이 궁금해 하셨던 것처럼, 그 루틴대로 하냐. 뭐 저번 달 4시간 정도? 4시간 정도씩 계속 앉아있냐, 그렇지만, 그냥 제 마음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지금 경험하는 어떤 분리감이나 고통을 내맡기는 쪽이고, 그 시간 4시간은 지킬 때도 있고, 더 넘어갈 때도 있고, 1시간 정도 하다가 아까 배우는 거예요. 음악 듣다가, 음악이 너무 아름답다 생각해서, 울 때도 있고, 뭐, 그냥 감동하고 있을 때는, 그럴 때는 또 갑자기 음악에 마음이 뺏길 때도 있거든요. 그거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렇게 이제 뭐 옳고 그름은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음악 틀어놓고 그렇게 앉아있을 때도 있고 음악 아예 꺼놓고 앉아있을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음악이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에 조금 또 주의가 글로 가는 경향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선순위 자체는 제 마음 자체는 저 자신이 있는 그대로 된 지금 모습 만나가면서 이제 저는 그랬어요. 이게 보통 에고라 그러면은 너가 문이었구나. 너가 이제 진실로 가는 진짜 문이었구나. 건들지 않아도 됐다는 뭔가 많이 건드리지도 않았지만, 관심도 없었지만, 건드리지 않아도 되겠다는 얘기가 들고, 이상한 말이지만, 고맙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너가 이때까지, 이게 표현이 그런데, 나는 너를 진짜 나라고 동의시했는데, 이제 나는 아는데, 진짜 나는 아닌 거 아는데, 그래도, 제거한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그래도, 어, 아직 너를 내맡긴다? 이게 뭐 너라고 하기 좀 그런데 하여튼 내맡길 거야. 뭐 이런 마음인데. 근데 막 엄청 넌 없어져야 돼. 이런 의도는 아니에요. 하여튼 널 내맡길 거야. 어쩔 수 없어. 고맙다. 뭐 이런 마음으로 내맡기고 있어요. 그리고, 뭔 얘기하다 그랬지. 그래서 검색은 한번 해봤었는데, 이거가 뭐지? 이러다가,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 자신감, 자부심, 뭐, 이렇게 나오고, 자부심, 개인, 뭐, 이렇게 나오고, 또 유튜브에서 보면은 뭐, 에고를 수용하세요도 받고, 제목만 봤었거든요. 에고를, 뭐, 에고가 없어짐 참나가 이라는데, 이건 내가 볼 때 이제 관념적으로 설명한 건데, 그런 거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으니까. 또 수용하세요. 뭐, 이러고. 근데 이제, 내면 아이든 에고든, 이게 에고가 이거다, 내면 아이가 이거다 하고 수용하세요 하면, 일단은 그렇게 규정해놓고 수용하는 거라서, 뭐 그런 거는 저는 추천은 안 드리는 것 같은 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봐서는 이게 에고다, 저게 에고다, 내 머리에 있는 게 에고다, 이렇게 정의 내리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되어 있는 모습 만나면 되거든요. 집착하는 성향이든, 어떤 이기적인 성향, 뭐, 나밖에 모른다, 그런 생각 내맡기면 되는 게, 이게 이게 에고야, 이게 정의 내리고, 뭐, 그걸 다시 또뭐 내맡기려고 하는 건 좀, 뭐, 그게 불필요하다.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 내리고 이게 이거다, 뭐 이게 내 자아다,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설명을 하는 거는 제가 힘들어했던 어떤 부분, 집착이나 왜 나는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에 매달리면 주구장창 그것만 또 매달려 있고, 특히 뭐 옛날에 글 적을 때 글 적고 그걸 떠나지를 못하고 계속 매달려 있는 저 자신이 좀 힘들어하고, 왜 매달려 있지 않는데 그 동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고, 그때는 왜 자꾸 매달려, 이게 모습에만 그때도 좀 관심이 있어서 좀 그런 모습이 좀 비참하다고 해야 되나, 뭐가 독립적이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에, 나 이렇게 독립적일 수가 없을까. 공부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항상 의존적이고 뭔가 의지를 하려고 하는 이 강한 성향을, 어, 제가 느꼈던 느낌은 무력하다고 느꼈어요. 아,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네, 이렇게 느꼈고, 어떻게 보면 포기? 포기를 했죠. 포기를 하고 그냥 그때 당시에 글 적을 때도 만나갔거든요. 만나갔는데 그게 꽤 오랜 시간 동안 지금도 저한테 남아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만나가면서 지금 생각하면 이제 모습으로 좀 저 자신을 한탄했구나, 그런 이해는 좀 들어요. 아, 아직도 뭐 이런 식으로 모습으로. 근데 최근에는 그런 의존적인 성향, 누구한테 누구든 하여튼 어떤 대상에나 뭐 이런 걸 기대려고 하고, 끊임없이 뭔가 지금, 솔직히 얘기해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깨달음을 떠나서 뭐 분리된 밖에 있는 재미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너 안에 있다, 너가 재미다, 이게 좀 진실과 가까운 건 저도 좀 이해가 되는데, 저도 지금도 이제 밖에서 재미를 구하고 좀 그거에 집착을 하고 좀 그런 경향이 계속 남아 있더라고요. 그게 밖에서 뭐 그걸 즐긴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이걸 그걸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한 번 거기에 딱 꽂히면 거기 끊임없이 거기에 매달리는 그런 아주 강박적인 어떤 집착적인 성향이 지금도 저한테는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이제 모습에는 이제 그런 모습을 집착하는 모습이나 뭐 어떨 때는 집착 안 할 때도 있죠. 근데 그런 두 가지 모습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해서 관심이 좀 덜해지니까 이게 좀 그런 면이 있구나라는 어떤 실질적인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드니까 뭐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은 없지만 에고가 뭐지? 뭐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게 에고가 어디 있다, 이거 정의 내려지진 않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까 이제 질의응답에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분별심이 딱 공부하다 보면 분별심이 내려지면은 그때는 이 자아라는 게 머리에는 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머리에서 뭐 옛날처럼 이 머리에 나라고 하는 그런 건 없는. 그래서 보통 거기에서 자아가 없다, 무하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경향도 많이 봤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적인 진짜 제가 이해하는 이 자아라는 거는 내가 나라고 믿고 있는 감각 그 자체거든요. 음, 단순하게 표현해 보면 나의 감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니사라가타 마하라지가 표현한 내가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을 그 마하라지 같은 경우 2, 3년간을 그대로 관찰했다고 표현을 했는데, 뭐 하여튼 이렇게 뭐 윗바사냐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관찰했다고 표현했는데, 그 느낌 자체, 나라는 느낌 자체, 그 자체가 저는 에고의 그 핵심적인 측면, 그 느낌은 그 느낌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느낌을 계속 얻으려고 하거든요. 경험을 얻으려고 하거든요.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내 경험이다, 내 경험이다, 내 경험이다 이런 거 표현하면 그런 경험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려고 하는 성향. 그런 성향을 통해서 우리 자아 존재감도 가끔씩 바뀌기도 하잖아요. 뭐 내성적이었다, 외향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경험을 쌓아가고 채워가려고 하는 측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한 개인으로서 어떤 생존적인 측면에서 살려고 하는 마음. 저는 그게 가장 핵심적인 측면인데, 이런 부분은 좀 흔한 건 아니고, 보통 분별심 내려지면 자아가 없다, 이런 부분이 좀 익숙한 면이 있어서, 아까 질의응답에서만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강의 중에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보트님한테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을 이거는 뭐 불가능하지, 내 맡길 수 없지 하지만, 그것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나의 감각,
내가 나라고 믿고 있던 감각을 내맡길 수 있겠다는 이해가 들면은 그거는 그때는 이제 진짜로 큰 균형이 온 거거든요. 그리고 진짜 자기 자신, 실상에 대한 이해가 어, 얼마 남지 않았다? 아니면 눈앞에 있다? 이렇게 아까 표현했듯이 어, 이제 진짜 그래서 좀 힘든 면이 분명히 있고 어, 죽는다는 측면에서는 정말로 이제 육체적 죽음이 오기 전에 아, 이게 죽는 거구나. 뭐 저는 그렇게 이해가 들었어요. 아, 이게 진짜 이걸 내맡기면 나는 사는 게 의미가 다 사라지고 재미도 다 사라지고 경험을 어떻게 하지? 이런 이해도 들었어요. 경험을 어떻게 하지? 하긴 하는데 쌓이지도 않을 텐데 뭐 하여튼 그런 이해도 들고 하니까 무섭거든요. 아주 무섭고 다른 측면에서는 되게 기대가 되기도 하고 예전에 두세 달 전에 제가 얘기할 때는 아, 무섭다 이랬는데 지금은 좀 기대나 흥미도 기대가 돼요. 한 번, 두 번이든 뭐 잠깐 본 거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더 기대가 되고 고통스러운 면이 있다 하더라도 아, 이것도 내 맡겨야겠구나 생각이 들고 어떤 면에서는 또 안전함이 또 우리 자아가 가지고 있는 외부적인 어떤 집착이나 매달림 어떤 그런 걸 통해서는 안전을 구하잖아요. 이게 있으면 나는 안전할 거야. 이게 있으면 좋을 거야. 미래의 깨달음을 얻으면 나는 뭐 안전함 그런 걸 원하는데 진짜 절대적인 자기 자신 있는 그대로 실상으로서의 안전함은 이제 그 좀 불안전한 안전함이라 표현하면 그거를 포기하고 내맡기고 진짜 절대적인 안전함을 우리는 이미 있는 그것을 어, 목격 아니면 그것도 경험이라 표현하면 경험할 수 있거든. 어, 그런 것 뭐라고 표현하다 그랬지? 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뭐 외부적인 많은 것을 놓을 필요는 없어요. 본질적으로 돈을 놓고 감각적인 쾌락을 놓고 뭐 관계의 집착을 포기하고 각각의 모든 세부적인 걸 포기하는 게 아니고 솔직히 딱 하나만 포기하는 건데 맞아. 딱 하나만 포기하는. 정말로 내가 나라고 믿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내 맡기는 게 가장 핵심적인 측면이라고 저는 이해하는데, 어, 그거는 이제 단 하나만 상실하는 거고, 대부분 상실로 치면, 내 맡긴다고 치면, 그 하나의 상실이 전부를, 어둠이란 관념 쓰면 전부를 얻는다? 그 선생님이 옛날에 제목을 썼던 것 같은데, 모든 것을 잃으면 모든 것을 얻는다라는 표현처럼, 우리는 근데 뭐 모든 걸 다 돈을 포기하고 뭘 포기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핵심 측면은 이제 밖으로 봤을 때는 그 뭐 많은 걸 포기한다 하지만 돌이킨다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믿고 있는 그 개인을 내 맡긴다면 진짜로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죽는 것처럼 이러면 죽는 거 아닌가 육체적 죽음보다 아마 더 두려운 것 같은데 그걸 내맡길 수 있다면 우리는 잃는 게 아닌 저번에 봤지만 뭐 눈부신 아름다움, 눈부신 자기 자신의 실상, 음, 그것이 뭐 얻는다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그것이 눈앞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 근데 뭐 얻는다 표현하면 모든 걸 잃는 줄 알았는데 뭐 잃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얻었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또 소유의 측면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 두려움, 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저는 이게 문제예요. 저게 문제예요. 아니면 이게 제 눈에는 이건 더 안 좋아졌어요. 제 눈에는 뭐더 좋아졌어요. 근데 제 눈이 아니고 실상에 있는 그대의 눈에서는 그 모든 문제들이 아까 표현이 안 되네. 아무튼 모든 문제들이 음, 진리로 가는 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에고라고 표현하는 그 측면조차도 내맡길 수 있다면 내맡긴다면 저항하지 않고 내맡길 수 있다면 그것이 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의도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건 문을 하나 더 만드는 거잖아요. 문이 있는데 문을 하나 더 만들고 문을 하나 더 만들고 하면 문만 더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고는 어떤 거다라고 어떻게 한다는 것 자체는 문을 하나 더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의 내리는 습관이나 그런 걸로 해서 에고를 이해하거나 정의 내리거나 그런 측면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고 측면을 하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가 되어 있는 그 모습, 그걸 뭐 에고에 대해 관심이 없든 어떤 정의를 내리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만나가는 게 저는 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생각만 그렇게 드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해하는 거에 많이 그친단 말이에요. 아, 그렇게 이해. 아, 에고가 이거구나. 에고가 머리에 있구나. 아니면 정만이가 설명한 거 들어보니까 자기 중심 감각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데 그치니까 그게 아니고 살아내야죠. 그걸 살아내려는 마음. 이해하는 것만으로 뭐 누구나 다 하죠. 그게. 이해는 뭐 1초도 안 걸리잖아요. 나의 중심 감각 아니면 내 머리에 있는 거. 뭐 아니면 뭐 에고는 그 많은 표현 중에 하나가 과거의 경험의 집적물이라 합성물 뭐라고 아까 저의 표현을 빌리면 뭐 어떤 패턴들 그것도 뭐 과거의 패턴들 그것이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그 패턴을 고치고 바꾸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만나라 하는 거는 그런 그 패턴들이 저도 뭐 저 삶을 그러지만 제 아는 주변 지인들도 보면은 비슷해요 패턴들이 뭐 이렇게 움직이는 패턴 말하는 패턴 다 비슷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패턴을 고치려고 하는 건데 금방 노력해도 잠깐이고 그런 부분은 힘들어하는 거 보면은 그 패턴을 바꾸기보다는 고치기보다는 그 패턴을 있는 그대로 만나는 거 존중해 주는 거 그 자아가 되어 있는 모습에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좀 외부에서 구하거든요. 그런 성향을 외부에서 구해라 이것도 아니고 그 외부에서 구하지 마라도 아니고 어떤 판단이나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외부에서 구하는 성향이 있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만나는 것, 또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외부에서 만나는구나. 실질적인 어떤 경험으로 거기에는 흰 경험이 따라요. 어떤 거에 매달리고 집착하고 집착하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집착 당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하는 사람도 힘들어. 또 중독되거나 이런 그런 경향을 있는 그대로 그 찔긴 마음인데 그걸 만나가는 용기. 음, 그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라고 해서 뭐 그냥 뭐 해라 마라 이게 아니거든요. 집착해라 집착하지 마라. 그것도 하나의 어떤 뭐 구멍을 뚫어주는 건데 구멍을 뚫는단 말이에요. 숨을 쉬려고. 그러니까 숨쉴 구멍을 어떻게 보면 다 막는 건데 다 막으면은 에고나 뭐 소라고 표현하면 소는 저절로 힘을 잃어요. 아이고 아이고 막 내가 울타리 박을 힘도 없네. 이제 나갈 힘도 없네. 그때 이제 엄청난 기회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비극적이고 내가 20, 30년을 수행했는데 아니면 강의를 들었는데도 나는 여전하구나.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지? 공부할 힘도 없고 나갈 힘도 없고 음매 하다가 거기서 이제 전환이 올 수 있고 그거는 예수님 표현처럼 어느 때인지는 몰라요. 임재가 언제 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저는 항상 누가 힘이 빠졌다. 나 이제 공부도 이제 아까 우리 표현한 것처럼 지긋지긋하다 공부. 그럴 때 엄청난 큰 변화가 올 수 있고 그걸 어디 기대도 안 돼요. 너무 힘들고 막 지치고 이러면 변화가 오든 말든 뭐 기대도 안 되고 그럴 때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표면적으로 되어 있는 모습으로 자기를 뭐 오랫동안 공부했는데 뭐 이렇게 힘이 더 빠지고 자신감도 더 없어지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실상은 반대일 수도 있고 자신감도 더 없어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 저번 달에 이제 그런 강의 어떤 그런 진짜 나 자신에 대한 충격에 대한 강의를 하고 지금 이번 달엔 또 분리감을 계속 만나가고 있는데 이걸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했으면 다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옛날 그런 경험을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더 무르익어야 된다는 것도 있고 그런 걸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적어놓은 것도 몇 개 봤기 때문에 인간의 어떻게 보면 보통적인 경험이지 한 번에 막 뭐
그런 느낌은 이제 그렇게 이해는 안 하니까. 아까 토도님이 저한테 물어보셨던 것처럼 저번 달에 그랬으니까 이번엔 어때요? 궁금해 하실 거다 해서 얘기하는 건데 여전히 저는 이제 음, 분리감을 만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뭐 저 스스로 느끼기에는 이게 뿌리구나. 이 자아의 뿌리, 그것의 어떤 뿌리를 더 만나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고 그러면서 이제 느꼈던 게 집착이나 중독이나 어떤 그런 뭔가 밖에서 얻으려는 이 경향이 어, 좀 장난 아니구나 뭐 이런 느낌이 엄청나게 세구나 이 힘이 너무 세구나 그 밑에는 이제 정말로 내가 죽는다는 느낌 두려움 그게 있으니까 그 생존 때문에 이 자아 내가 나라고 믿었던 그 사람이 생존하려고 어떻게든 뭔가를 붙잡고 막 매달리고 이러는구나 그런 이해가 드니까 이제 이번 달에는 우리나 이제 그 정도 차는 다르지만 그 뿌리까지 뭐 아직까지 뭐 발견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정도 차가 다르지만 늘 집착하고 중독한 어떤 거에 쉽게 중독되는 이 성향을 우리는 부정하기보다는 뭐 그걸 에고라고 하지 않고 나라고 지금 동일시하고 있다 그래도 인정하고 이해하는 측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실현해 가보자는 측면 그러니까 집착을 실현해 가보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내가 이 집착을 내가 집착한다 해서 이제 조금은 어, 이 집착을 실현해 가보자. 아니면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어떤 집착 자체도 감정으로 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실제적으로 집착을 내 맡긴다 이렇게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집착이 단지 어떤 사람이 하는 거 이렇게 보기보다는 집착도 하나의 감정이거든요. 집착하려는 성향, 그 감정, 그 뿌리에는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저는 그런 게 보이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감정으로 다르게 볼 수 있다면, 그 집착을 내맡길 수 있거든. 그리고 감정은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착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이게 난데, 집착하는 그 사람이 그냥 하나의 감정? 사람이 감정? 하여튼 집착이 감정이라면은, 다르게 내맡길 수 있거든. 실현할 수 있거든. 우리는. 그게 가능한 거고, 아무리 질긴 집착이든, 어떤 거든, 부정하거나 덮거나 그러지 않고, 오롯이 낱낱이 만나려는 그 마음이면, 그 정직성으로 살아내려는 그 마음이면, 솔직히 말해서 제거되고 안 제거되고는 거의 큰 관심보다는 그냥 만나가면은, 저절로 때가 되면은 어떤 부분이 갑자기 쓰러지고, 갑자기, 뭐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결과에 대한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것보다는 그 만나가는 그 만남 그 마음이면은 충분히 어떤 그런 오랫동안 자기가 힘들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우린 충분히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지 계속 깜빡깜빡거리니까 오늘 개인적으로 뭐 쭉 얘기한 중에서는 제일 좀 혼란스럽진 않은데 좀 어색하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들으시는 분들은 들응답만 하고 가셨고 이게 독강 형태이기도 하고 이제 혼자 말하는 건데, 그리고 화면도 지금은 안 보이는데, 지금 이제 녹화는 잘 되겠죠? 그러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것들, 뭐 약간이라도, 뭐 이런 것들을 한 개인의 어떤, 이게 나야, 집착하는 성향이 나야, 중독이 나야가 아니고,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내 맡길 수 있는 감정적인 대상으로 보면 내 맡길 수 있는 무엇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막 내맡기고 있는 거는 내가 나라고 믿고 있었던 그 사람을 옛날에는 이게 진짜로 실질적으로 나고 이거를 내맡긴다는 거 말이 안 되지 이렇게 저도 이해했었고 불가능하다 생각한 건데 지금은 사람으로는 안 보이고 내맡길 수 있는 대상으로 보여요. 그 대상으로 표현하는 감정 하나의 감정적으로 뭐 불안을 내맡길 때랑 마찬가지.
이렇게 보이니까 집착하는 성향, 그게 이게 나야라고 할 수 있지만 내 맡기고 그 걸음을 걸어간다고 하면은 조금씩 그 동일시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것도 하나의 감정이고 계속 그 과정이 진행되거든요, 저절로. 그리고 계속 올라오고 그러면 계속 만나가고 만나가고 하면 또 우리가 뿌리 깊은 동일시, 감정이나 뭐 자아나 몸이나 그런 동일시가 동일시 안 해야지 동일시해야지가 아니고 저절로 저는 그런 것들을 내 맡김을 통해서 저절로 동일시해서 풀려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인 경험으로 몸에 대한 어떤 동일시든 이 자아에 대한 동일시든 내가 의도하진 않아도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분별심이 내려졌을 때도 아 이게 뭐 나가 진짜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느꼈지만 뭐 어느 순간인가 몇 년 전인지 몇 년 전이었을 거예요. 알고는 있었는데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뭐 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못 하겠다 이렇게 했던 거는 내가 나라고 믿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 것 같은 감각이 항상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너를 없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별로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내 맡긴다고 하니까 이제 이건 나가 아니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렇다고 이거 안 맡기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 뿌리 깊은 아주 오랜 인간의 그거겠죠. 인간의 습이기도 하고 두려움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치면은 육체적 죽음이 오기 전에 뭐 누가 표현한 거 있는데 육체적 죽음이 오기 전에 진짜 내가 나라고 믿고 있는 그 어떤 그 측면의 어떤 죽음 그런 죽음을 내맡길 수 있다면 힘이 계속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저도 이거 몇 달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한편 지금은 계속 좀 정이 돼서 그런가 내 맡겨가고 또 이해가 되고 아 너가 문이었구나 뭐 이런 이해가 되고 하니까 어, 어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라고도 안 보여요. 그냥 기회다 기회라고 보여요. 기회다 문이다. 어, 표면적으로는 삶의 많은 재미와 관계 왜 모든 게 다 상실로 보여요. 왜냐하면 나의 관계 나의 재미 나의 경험 내 삶 그리고 많은 내 인생 스토리 그 모든 상식인데 그 핵심은 그 스토리를 놓고 그내 명성, 내 돈, 그 놓는 게 아니고 그 내가 나라고 믿고 있었던 이 사람을 내 맡기면은 정말로 좀 상실로 느껴지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말로만 내 맡길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상실로 느껴지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두려움이 그 미지에 대한 어떤 이거 내 맡기면 내가 재미가 없을 텐데 사는 게 너무 아무것도 뭐 없을 텐데 뭐 이런 어떤 뭐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두려움 뭐 이런 것도 지금은 전 없는데 이제 처음에 그 몇 달 전에 처음 이제 해야겠다 할 때는 맡겨야겠다 할 때는 그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 그런 어떤 미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감각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 뭐 그런 것도 좀 있었죠 불가능하다 그 느낌이 강하게 있으니까 그 허튼 짓 한다? 이게 또 약간 저항하는 것 같은데 야 헛수고야 뭐 이런 느낌이 있거든 보통 그냥 좀 그대로 살아 어느 정도 공부도 했고 뭐 살지 뭐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서 내맡기는 건 좀 허튼 짓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저항을 하거든요 뭐 이렇게 그거 하지 마뭐 허튼 짓이야 그건 불가능해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 공부할 때 마음먹었던 거는 내 안에서 경험되는 모든 것을 만나가자. 그것 중에 내가 나라고 믿고 있는 이 사람도 예전에는 한 사람이고 실제적이었다면 지금 제 눈에는 조금은 덜 실제적이고 이제 한 사람이 아닌 내 맡길 수 있는 어떤 감각이라고 생각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자 이제 마음을 냈고 이해되는 부분을 계속 간과하고 넘어가고 덮어버리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표현한 것처럼 찝찝하니까. 어차피 인생, 음, 뭐가 중요한지는 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것도 중요한 부분이 있나? 없는 것 같은데. 별로 난 최근에 느낌이, 그게 이 삶에서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굳이 중요하다 하면 이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이 길이 어, 끝까지 한번 계속 아무리 힘들어도 불가능해 보여도 한번 걸어가 보자. 중요하지. 나머지는 그때는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옛날엔 그래도 뭐 이건 중요하고 저건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데 요새는 뭐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은 잘 안 드는데 그게 뭔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저는 요새 그런 감각이 별로 없어요. 뭐가 중요하다, 특별하다 뭐 이런 느낌. 뭐 이거는 좀 더 특별해. 그렇다고 이 수행이 더 특별하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제가 그래도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관심을 가지고 한번 운동으로 치면 뭐 한번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해보자 뭐 이런 느낌으로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만나보자, 계속 만나보자 뭐 이런 건데 음, 중요하다. 하여튼 뭐 그런 거는 제 마음이 만들어낸 걸로 저는 이해가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게 힘이 빠지고 그래서 그런가? 어, 너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아닌데 이게 삶에 대해서 뭐 그런 것들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한테 좀 변화가 있구나. 특히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그렇고 와우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감각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이쁘다 아름답다 하는 게 어떤 형태나 어떤 외모적인 부분 이쁘다 아름답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참 똑같아요. 이쁘나 못생기나 뭐 똑같은데 근데 실질적인 어떤 아름다움을 저는 어떤 내적인 빛으로 요새는 좀 조금은 더 감각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음, 어떤 구분되어 있지는 않던데요. 이렇게 이것만 아름답다. 분별이라고 그러죠. 이것만 아름답다. 뭐 요 커피만 아름답다. 이 핸드폰만 아름답다가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아름답다운 거지 한계가 없거든요. 그 빛과 아름다움. 그냥 관념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거에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사물 안에. 어떤 사물이 있으면 내 몸만 아름답다? 우리는 이제 아름다움을 이렇게 제한시키잖아요. 이것만 아름답다 그러지만 실제적인 아름다움에 눈을 조금씩 뜬다면 한 번이라도 저도 한 번 봤지 본다면 그렇게 제한되어 있진 않거든요. 그걸 요새도 저도 제일 관심 있는 게 이제 저는 지금은 그런 부분이에요. 어떤 저는 삶에 대한 어떤 눈부신 아름다움 그런 부분이 저번 달 강의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도 드러나나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정도는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안 드러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어떤 중요성이나 어떤 특별한 아름다움이 여기만 있다 이런 부분은 조금은 제한된 시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요새 좀 그런 건 없더라고요. 아름답다고 어떤 대상을 보는 마음이 잘 안 되던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 꽃을 제가 봤는데 이제 출근길에 꽃을 보면 옛날에 꽃이 아름답다 이랬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어떤 특정 대상이 아름답다? 이게 잘 안 되고. 근데 오히려 더 아름답게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어서 오히려, 이해가 되더라고. 이게 특정 대상에 있는 건 아닌데, 뭐 그런 아름다움이나 실질적인 어떤 그런 거. 물론 이제 꽃도 아름답죠. 꽃도 아름답고, 또 어떤 부분은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더럽다고 하는 부분은 이제 더러운 건데, 그런 부분이 아예 없진 않는데 구분할 수 있거든요. 이건 더럽고 뭐 화장실은 더럽고 꽃은 안 더럽고 구분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려는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잘 보이지도 않고 이제 알고는 있는데 그러면서 어떤 그런 구분에 대해서든 더 이상 아름다움을 좀 보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런 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꽃을 봤는데 아름답다라는 관념, 어떤 아름답다는 마음이 안 생겨도 편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맞고 틀리고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이해가 있어서 그런가? 그렇게 보려는 마음이 별로 없더라고요. 뭐, 근데도 꽃은 여전히 아름답죠. 그리고
뭐 화장실은 좀 더럽고 그런데 이제 뭐 그런 부분 어떻게 보려는 마음 그런 마음이 들고 그냥 냅두는 느낌이에요. 뭐 그게 특정 어떤 거에 관심이 없다 뭐 그런 느낌이. 그게 아무리 아름답든 아무리 최고의 진리를 설하고 있는 어떤 기법서든 그거에 대해서 끌려가진 않.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제 눈에는 좀 진실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실, 진실은 어떤 걸 이렇게 특정한 형태에만 담겨 있진 않거든. 그리고 어떤 사람, 뭐 저 사람이 예를 들면은 뭐 저 사람이 굉장히 큰 깨달음을 이루었다. 이런 거.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생각도 잘 안 나고 그 사람, 그 사람이 깨달았다. 이게 생각도 잘 안 나고 제가 아무리 뭐 존경하는 뭐 많은 믿으신 분들이 있지만 그 특정 개인한테는 그렇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뭐 최근에 유튜브 강의도 뭐 이렇게 보면서 그거가 잘 안 돼요. 안 되더라고. 저 사람이 강의하네? 뭐 저 사람이 깨달았네? 이렇게 생각 자체가 잘 안 되고 잘 안 봐져요. 그렇게 이렇게 잘 안 봐지더라고요. 그 사람이 뭔가 그게 잘 안 돼서 그래서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어떤 말이죠. 말이나 어떤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가가 중요하지. 그 사람이 어떻다는 건 관심이 없고, 뭐 저도 마찬가지. 음, 제가 뭐 어떤 사람으로서, 한 개인으로서 뭐 어떤 단계로 뭐 열심히 해 가고 있다 이거보다는 어, 그냥 단 하나의 관심은 나 자신에게 좀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꾸준히 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뭐 옛날부터 강의 중에 얘기했지만 나 자신에게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만나가는 거. 그거를 뭐 계속해 가자. 아니면 하다가 또 말고 이러잖아요. 하다가 이제 좀 됐으니까 이제 안 한다 이게. 계속 그 초심자 아니면 그 정직하게 만나려는 마음을 계속 만나가자. 그게 어떤 기본기인데 기본기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만나가고 하면 되거든요. 아주 쉬운 건데 이제 시간이 좀 든 것 같은데. 뭐 에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기본기 얘기하는데 기본기가 진짜 중요하거든 운동에서도 화려한 스텝 농구로 치면 화려한 스텝이나 화려한 드리블도 중요하지 물론 그거는 부가적인 거죠 부가적인 거지만 어떤 에고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고 에고는 이런 겁니다 뭐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런 이해는 좀 부가적인 면이고 윤활유 같은 면이고 어떤 뭐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더 도움이 되는 뭐 어떤 윤활유 같은 거지만 핵심 기본은 자기가 지금 되어 있는 모습, 있는 그대로 모습을 정직하게 만나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해하는 거는 실상과 진실과 너무 가깝거든요. 너무 가깝기 때문에 또 진실이기도 하고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완벽하거든요. 절묘하고 너무나 퍼펙트하게 완벽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시간의 흐름 때문에 이거는 아직 진행 과정 중이다 이렇게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되어 있는 모습이 뭐 완벽해 하지만 정말로 완벽하다는 거는 이게 정말로 진실과 많이 가깝기 때문에 지금 되어 있는 모습, 이 정직함이 어, 그냥 표면적인 어떤 도덕적으로 정직하다가 아니고 진실과 너무나 가깝고 흡사하고 어,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본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는 그 표현이 있는 그대로 자기가 되어 있는 모습, 지금 되어 있는 모습 그것이 이제 그거를 우리는 끊임없이 만나가고 있는 그대로 만나가면은 정말로 완벽한 퍼펙트한 그 시간의 흐름이 없을 때 알아요. 정말로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는 거죠. 시간의 흐름이 좀 남아있을 때는 그 어느 정도는 완벽하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시간의 흐름이 완전히 없을 때는 모든 것이 정지된 채로 너무나 눈부신 아름다움으로 완벽하다는 거는 그 알문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잠깐 봤지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완벽함은 시간의 흐름이 그렇다고 뭐 시간의 흐름을 사라져야 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완벽함에 대한 좀 더 감을 이제 우리는 잡아가는 거죠. 지금 되어 있는 모습, 지금 되어 있는 모습. 그러다 보면 실상이 확 열리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그냥 하는 표현이 아니고 오히려 그냥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완벽해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정말 눈부시게 감탄해요. 감탄할 수밖에 없고 너무나 절묘하게 완벽하거든요. 어, 그게 뭐 계속 그런 성향 계속 뭐 그러진 않고 저도 공부해가는 과정 중이지만 진짜로 완벽하다는 거는 알거든요. 어렴풋이 완벽할 때도 저도 알죠. 지금 이대로 완벽합니다. 이때는 뭐 감탄은 안 나고 뭐 그냥 완벽하네 이런 느낌인데 정말로 그 실상 자기 자아가 음, 쓰러지면 아니면 약해지면 아니면 정말로 벗겨진다고 하면은 저절로 그 눈부신 완벽함이 저절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흐름이 없어요. 흐름이나 어떤 걸 진행된다. 이게 저번에 배운 건 진행되지도 않거든요. 모든 것이 그 자체 내로 완벽한 빛을 발하고 있거든요. 빛을 발하고 있어요. 아름다움. 모든 것이 완벽한 아름다움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거를 지금 자기가 어떤 제한된 안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별, 이게 어쩔 수 없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안경과 분별과 어떤 에고라고 표현하는 그거를 되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만나가면 되거든요. 그 안경을 내가 벗겨야지, 없애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만나가면은 저절로 그 안경이 힘이 빠져요. 그게 꾸준히 만나가면 힘이 빠지고 어떤 저절로 그냥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소로 치면 울타리 가다 놓으면은 외부로 계속 구멍을 내주면은 계속 숨을 쉬고 딴 데서 뭐 먹고 와서 에너지 채우거든요. 에너지를 채운단 말이에요. 이 구멍을 막아놓고 이제 꾸준히 그러고 있으면 손은 저절로 힘이 빠지고 이 자아라고 하면 이 자아도 어, 힘이 빠지면서 그래요. 고맙다. 날 그렇게 제거하진 않아서 고맙다. 농담인데 어, 건들진 않았거든요. 아무것도 건들진 않았어. 그러니까 건들지 않는 측면에서 저절로 힘이 빠지면서 고맙다. 어, 아주 존중이니까. 그러니까 고맙다는 것 같은데, 농담으로. 건들지도 않고 그냥 만나가고. 저는 뭐 다시 얘기하지만 에고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뭐 찾아보려고 한 적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말할 수 있는 거는 찾을 수도 없고요. 어디 있다. 이런 식이거든요. 에고가 머리에 있다고 믿으면 머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찾을 필요는 없어요. 뭐 어디에 있다 믿고. 에고는 어디에 있대? 뭐 머리에, 흔히 말하는 게 머리잖아. 머리에 있대. 그렇게 믿으면 또 그렇게 감각이 되고 그렇게 보이고 하는 거라서 자기가 그렇게 믿고 만들어 놓고 다시 제거한다? 이건 쇼하는 거잖아. 이거 어떻게 보면 바보짓 하는 거잖아. 그렇게 어디 있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자기가 되어 있는 모습으로 만나가고 존중하고 이게 에고든 아니면 그거를 자기 자신으로 동시에 하고 있든 그거는 솔직히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그런 건 생각도 안 했고 저도 항상 저 자신 나 자신 이러면서 만났거든요. 서정만이다 나는 서정만이다 만났는데 뭐 이런저런 강의도 뭐 들어서 영향 받은 것도 있겠죠. 나는 없다 뭐 이런 영향도 있고 근데 만나가는 것도 있으니까 저절로 그런 성향이 약해지면서 어느 순간에는 이게 진짜 나의 핵심이구나 이런 얘기가 들면서 음, 내가 나라고 믿고 있는 이 감각도 내맡기자 그 용기가 들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제 우리 이런 이런 강의에서 뭐 한번 얘기한 건데 그 말을 한번 하고 싶었어요. 이거 문이다, 기회다. 에고가 무엇이냐, 자아가 무엇이냐 그러면 저는 진리로 가는 문, 기회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들었어요. 내맡긴다는 측면에서 제거한다는 측면에서는 적이죠, 장애고 제거한다는 측면에서는 장애잖아요. 장애를 치워야지, 장애 제거해야지 했는데 어, 내맡긴다는 측면에서는 기회고 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아나 뭐 자기 개인을 보는 시각이 좀 다르게 볼 수 있어서 또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한번 한 시간 좀 넘게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여러 사정이 안 좋아서 녹화가 제대로 된지 모르겠고 또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익숙하네요. 들으시는 분들이 없어 하더라도
원래 하던 대로 좀 하게 돼. 그러면은 이제 저번에 어떤 분이 요청한 것처럼 뭐 한 달에 한 번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통신 상태도 이제 좀 저 와이파이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누구 다른 집 거 아마 와이파이 써서 지금 깜빡깜빡거리는 것 같은데 와이파이 수리하고 중간중간에 정말로 그냥 하고 싶은 얘기나 여러분하고 이제 함께 나누고 싶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은 한번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안 했을 땐 좀 뭔가 이것도 미지의 것이잖아요. 듣는 사람이 있고 내가 말하고 하다가 이제 혼자 해보니까 처음 계속 정 안 되다가 이것도 하다 보면은 정이 되지 않을까. 또 녹화가 잘 됐는지는 또 하고 나서 봐야겠지만. 그리고 이번 강의가 좀 저는 어렵게 느껴져요. 왜냐면 저는 에고나 자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본 적도 없고, 따로 찾아서 공부해 본 적도 없으니까. 근데 어떤 측면에서 경험적으로 제가 했던 거는 집착과 중독과 매달린다. 뭐 이런 성향은 일단 기본적이고, 밖에서 찾는다. 이런 성향은 내가 경험으로 보이니까 경험하고 있고, 그런 성향을 우리가 아까 이제 표현한 거, 지능답에서 나온 것처럼 그 의존적인 성향, 그 성향을 내맡길 수 있다면, 음, 그걸 고쳐서 독립적이 되는 게 아닌, 진짜 독립적인 건 몸과 자아 넘어 있거든. 정말로 그러는데, 그 독립적인 성향을 내가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존적인 성향을 고쳐서 독립적으로 간다 그러면, 잠깐은 그렇게 만들 수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자기 실상을 만들어낼 수는 없거든요. 마음 공부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미 있는 거고, 그 독립적인 이 삶을 넘어 있는 영원한 그 생명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되게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몸적인 부분에 우리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뭐, 그것도 독립적인데, 몸도 독립적이면 안 돼. 근데 뭐,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요새 저도 느끼는 건데, 제가 행동하는 거 보면은, 제 의지랑은 좀 다르게, 좀 저절로 행동하는 경향이 자주 보이는데, 이런 거 뭐, 독립적이다, 의존적이다, 이런 거는 중요하다고 아까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렇게 생각은 안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부가적인 건데 이해가 되는 부분은 내가 몸과 자기 자신을 동시에 강화하면은 자기 자신이 독립적이다, 자기 자신이 의존적이다는 거에 되게 마음이 많이 가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존성을 고치지 말고 바꾸지 말고 어떤 판단이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만나가면은 우리 인간이 가진 어떤 의존성, 집착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그것을 치러갈 수 있다면 그걸 겪어가는 다른 존재들조차도 우리는 말해줄 수 있잖아요. 괜찮다, 만나가도 그거를 경험해 가고 내맡길 수 있다. 고쳐서 뭐 어떻게 하거나 뭐 판단하지 말으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 얘기는 많은 사람들도 그런 걸로 힘들어할 것 같다. 나도 사람이고 여러분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어떤 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고를 단지 관념적으로 과거의 경험에 집착이다. 이런 식은 크게 와닿을 것 같지는 않고, 실질적인 경험보다 한 개인으로서 제가 힘들었던 부분도 여러분도 아마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불특정 다수지만, 집착 때문에 늘 끊임없이 의존하려는 그런 성향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판단했던 사람들은 조금은 이제 이해의 전환이나 다르게 볼 수 있는 윤활유 같은 역할이었으면 하는 마음에 오버 한 시간은 아마 제목은 애고가 무엇인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고가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죠. 어떤 성향이 있고 뭐 어떠했다 뭐 한 시간 동안 그런 얘기를 한 거니까 그걸 통해서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이 되어 있는 모습, 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안 되어 있는 모습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되어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가는 그 완벽함 속에서 어, 미래가 아닌 지금 자기가 되어 있는 그 실상 속에서 우리는 영혼, 자기 영혼성을 깨달을 수 있거든. 지금 여기에 존재함으로써 그 영혼성을 깨달을 수 있어. 지금 여기가 영원하다, 이렇게는 말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여기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러면 한계잖아요. 지금 여기 정의 내리면 일단은 지금 여기 이렇게 정의 내리면 거기가 제한되거든요. 그러지는 않고 그 대신 지금 여기가 굉장히 문이거든요. 지금 여기가 문이기 때문에 지금 뭐 한계 아니다.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가 한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여기라 그래도 전부기도 하다 이런 생각 드니까 그런 것보다는 지금 여기 되어 있는 모습대로 만나가면은 여러분의 실상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아주 단순한 과정, 쉬운 과정. 그렇지만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어떤 치러내려는 마음은 있어야 되니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지금 7시 정도 됐는데 아까 이제 감사하게도 아까 이제 토토님, 바다님, 수경님하고 세 분이서 이제 오셔서 얘기하다가 카메라가 깜빡깜빡거려갖고 원래 뭐 강의하고 질의응답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저도 마음이 그런 게 쭉 이제 서로 이제 경험을 나누고 하다 보니까 그 분위기를 깨서 다시 또 강의 들어가기 그러니까 이게 독강으로 하고 우리가 얘기하던 건 지금 계속 하자 해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됐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배워가는 사람으로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또 있으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자기 자신을 좀 믿어준다고 표현합니다. 네, 이게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말의 내용이 진실된 거는 맞아요. 근데 아까 이제 질의응답에서 제가 그런 표현했거든요. 자기한테 맞는 가르침이 있거든요. 어떤 와닿는 부분도 있고 분명히 아무리 진실된 말이라도 자기가 처해진 환경, 기질, 어떤 기질도 있고 성격 뭐 여러 가지 성향을 따라서 어떤 가르침이 진실되긴 해도 나한테는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어떤 거는 내 기질과 처해진 환경이 되게 뭐 예를 들면은 먹고 사는 거조차도 힘들고 지금 진짜로 막 집도 없고 밖에 나가 있는데 망공부하라 이건 안 맞는 맥락이거든. 그게 뭐 지금 되어 있는 모습을 그분한테 만나서 하는 것 자체가 그분 현실은 안 맞는 거거든. 맞는 말인데. 뭐 이게 극단적인 얘기가 모르겠는데. 아니, 지금, 그 사람은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죠. 돈 벌러 가야죠. 먹을 거 하나도 없고, 지금 배고프고, 막, 굶주리고, 뭐, 병도 걸리고 하는,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이면, 지금 이들을 만나서, 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선택으로. 그분한테는 가장 큰 좋은, 돈 벌러 가는, 거죠. 돈 벌러 가고, 일자리 구하고, 먹을 거 먹고, 그런 건데. 그래서 지금 그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고민할 수도 있고 한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아무리 좋은 말이라 그래도 그거를 자기한테 비춰봤을 때 내가 이거를 지금 상황에서 지금 내 마음도 그렇고 따라보자 이러면 따를 수 있는 건데 굳이 끼워 맞춰서 억지로 그 상황에 안 맞게 뭐 정신적인 육체적인 컨디션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게 다 복합적인 거는 어떤 사람이 다 헤아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 능력이 그 정도도 안 돼. 뭐 어떤 부분은 편하게 와닿는 부분은 내가 이제 한번 실천해보자 아니면 그대로 살아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꼭 그거를 안 알아듣고 그런다 그래서 자기를 이제 판단을 할 필요는 없어요. 아무리 그 마음 공부에 대해서 권위적인 사람이 말을 했든 그런 자주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아무리 뭐 부처님 말이든 그거를 자기 맥락에 끼워 맞출 필요는 없거든. 고려해야 될 거는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지금 되어 있는 모습과 뭐 그런 걸 고려했을 때 나 이대로 살아볼래. 지금 이대로 만나볼래.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나는 지금 저도 밥 먹은 지 오래돼서 배고픈데, 배고프고 배 아프고 뭐 화장실 가고 싶은데, 지금 여기 만나라 이러면 일단 그건 있잖아요. 아니, 그거부터 좀 내가 차근차근 경제적인 부분 뭐 해결하든, 제가 배가 아프면 화장실에 가서 똥을 싸고 강의를 들어와야지, 배 아프고 똥 매려운데 아무리 좋은 강의를 해도 안 돼. 그런 자기 자신 좀 믿어주라는 그런 마음을 좀 들었어요. 어떤 외부적인 어떤 가르침도 좋지만, 그거에 다 계속, 어, 그거에 너무 마음을
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건데 저도 있었고 누가 말했으니까 저대로 맹목적인 느낌? 누가 말했으니까 부처님이 말했으니까 뭐 아니면 뭐 어떤 유명한 사람이 말했으니까 그렇게는 그런 고민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유명하니까 어, 그런 거를 안 따라도 그냥 스스로에 대한 어떤 과정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제 그 중심으로서 이제 그런 강의든 가르침이든 들으면서 가지 이해는 돼요. 그런 것들을 왜 고민하냐고 하면은 뭐 그럼으로 인해서 뭐 좀 이해는 돼요. 옛날 역사를 봐도 또 권위라고 하죠. 권위적인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부처님이나 예수님도 그런 거 원하지도 않을 텐데 또 우리는 한계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단지 몸으로 보고 아니면 한 개인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 개인을 좀 안 따르면 안 된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마음 또 그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그런 건 의미가 되는데 조금씩이라도 자기 자신을 믿어주면서 좀 갔으면 하는 마음이 마지막으로 한 시간 좀 반 다 돼가나? 하여튼 그렇게 그 얘기를 아까 진행하면서 해서 저도 좋았어요. 오랫동안 고민했던 부분이고 그렇게 의존성이죠. 의존하게 되고 또 어떤 거는 또 이것저것 다 보다 보면 이게 맞네 저게 맞네 혼란스럽거든. 그 마음은 누구나 다 누구 100%는 아니지만 저는 있었고 이건 여기서 얘기하고 여기서는 저기서 얘기하고 예수님은 저 얘기하고 부처님 뭐 다 다른 것 같아. 그리고 그런 거에 어떤 혼란 그리고 이게 따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혼란 이게 맞나 뭐 이런 그런 거는 하도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그냥 솔직히 그래요. 어떤 게 아무리 맞다 그래도 아까 이제 제가 지릉답에 제 스스로 자뻑이라고 하면서 농담을 표현했는데 조금은 지혜가 생겨가지고 그런 것들을 제 상황에 맞게 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이 순간을 지금 되는 그 만나라 그래서 정말로 뭐 몸이 죽을 것 같다 근데도 막 그렇게 무리해서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 상황에 맞게 하는 지혜랄까 좀 그게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아무도 안 오셨지만 영어로 뭐라 표현하죠? 언론 혼자지만 영어로 표현합시다. 혼자지만 어, 혼자지만 좋네요. 그래도 혼자라는 거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좋네요. 그러면 해야 될 것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고 의무적인 것도 없고 그런 의미에서 혼자라는 된다는 거 되게 좋네요. 얘기하다 혼자지만 이렇게 여러 번 하는데도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서 이제 또 듣게 되고 아까 표현했지만 여러분들이 들으시니까 저도 강의를 하는 거지 듣는 사람이 없으면 또 안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도움을 받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알게 모르게 또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오히려 강의 듣는 분들이 강의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말하면서 저도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서로 우리 공부를 도와주고 있거든요. 경험을 나누고 서로 듣고 서로 강의하고. 이 상호작용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삶을 함께 배워가고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로서 그런 인연이 감사하게 느껴지고 어, 여건이 된다면 한 번은 이제 독강의 형태로라도 중간중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나 이해되는 측면에 있어서 올릴 수 있으면 올려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도 없는데 인사하기 좀 어색한데 어쨌든 이제 계시다고 상상하고 또는 이렇게 어색한 하여튼 이 녹화는 끝나고 다음 달에는 이제 몇몇 분들이 오실지 몰라도 그때 또 그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강의 질의응답 이렇게 형태로 한번 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끝낼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보고 싶었어. 오, 씨, 안 보인다. 안 보이, 안 보이니까 이게 안 꺼지.